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 이거 얼마예요? 한 10만 원 이내예요? 그죠? 음. 아니 괜찮아. 3시 수업이신 거죠? 3시에 상담이에요. 그냥 금방 끝나니까 만약에 더 있을 거면 더 있어도 상관없어. 조금 더. 상담 한 20, 15분이면 끝나니까 20분. 쌤 궁금한 거 하면 돼요. 있으면. 네. 그 플라이오메트릭을 네. 수업에서 써보고자 하는데 네. 뭔가 되게 격하고 이렇게 축제하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라면 좀 어떻게 좀 라이트하게 적용하실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이따가 해보면 되고. 아, 네. 네. 클라이메트리. 그 다음. 다음은 이거 쌤 마셔요? 감사합니다. 카페라떼. 그리고 저번에 그 손목 그냥 이게 잘 착지하게 하고 부르는 네네. 안 아플 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 알려드리고 손목을 아예 안 쓰는 동작들로 했거든요. 짚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고 나서 다음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목이? 네. 다른 걸 했는데요? 네, 아예 손목을 쓰지 이용을 않는 안 거? 했어요. 그럼요? 드는 것도 안 하고 매달리는 것도 안 하고 그건 뭐였어요? 그냥 사이드 플랭크나 런지. 사이드 플랭크, 네. 런지. 그래서 설명은 뭐 몸에 긴장이 되면 다른 데도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안 아프다가 간헐적으로 그게 아무 이유 없이 꼭 써서가 아니라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이런 무거운 이런 나르는 걸 많이 하셨나 봐요. 뭐 그때부터 아프다고 하시는데 안 많은 쓰는 데도 상황. 아픈 거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대답 맞게 한 건지. 남자야 여자? 여자분이 여자분? 굉장히 마르시고 네. 스쿼트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근력이 없습니다. 이런 여기 척골은 끝마디가 원위부가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살짝 간격이. 근데 이 척골 얘가 좀 그냥 선천적으로 되게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짧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떨어지겠죠.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엑스레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그냥 항상 뭔가 이걸 확인할 때는 내과 한번 보고 회원을 보거든요. 왜냐면 대충 요 정도지, 난 정상이니까 내 뼈 모양 기준, 내 뼈 두께 기준, 요 정도 딱 꺾였을 때 한 마디가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 근데 이게 진짜로 진짜 짧은 사람들,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얘가 막 여기 있어요.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 약간 병명처럼 까먹었어. 예, 척골 어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미세 손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분들은 이게 손목에 뭔가 체중을 싣는다기보다는 그 어떤 간호사 어디 병원, 개인 병원? 아니요, 저 아산에 있는 대학병원. 그러면 수술실 간호사예요? 그냥 아니면 간호사 이렇게 하신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수술실이던 뭐 예를 들어서 체어를 하던 아니면 뭐 그냥 데스크에 앉아 있던 손목은 다 쓰잖아요. 주사를 놓던 데스크에 컴퓨터를 하던 일상생활 안에 손목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만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뭐 어떤 날은 아프고 안 아프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뭐 이유가 일할 때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잘 때 손목을 막 꺾진 않을 거 아니야, 잠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준에서도 손목 통증이 발생한다. 팩트는 체중을 치지 않아도. 그러면 뭐예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손목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뭔가 이런 스피네이션이나 프로네이션, 이 손목을 엎침덮침하는 이런 동작들, 혹은 뭐 예를 들면 주사기, 이것도 긴장해야 되거든요. 뭐 약간의 편향이 있고, 이런 가쪽 안쪽 편향, 이런 동작들이 나오기도 하고, 주사기를 물론 이렇게 놓지는 않지만, 예, 꼭꼭 이렇게 놓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작들에서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 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긴장하는 순간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긴장이라는 게 뭐 이런 동작을 많이 했었다며 옛날에 네. 본인 말로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이 굴곡에 대한 제한이 생길 거예요. 이 상태가 디폴트 값이 되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과한 힘이 실리는 것보다 뭔가 과한 힘을 실은 상태에서 굴곡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당연히 그거지만 애초에 이 이상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 디폴트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지고 수용기들 여기 있는 센서들 그러면 이 사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 몸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펴짐이 편한데 강한 굴곡의 힘을 줘야 될 때는 야 너는 디폴트 값 넘어가고 있어. 이러면 뭔가 풀어버려. 너 너무 큰 힘 주지 마. 나 끊겨. 오히려 이게 정상이면 이렇게 되는 게 얘네한테는 도전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이건 뼈에 대한 뼈에 대한. 이건 뼈와 뼈이 충돌하잖아요. 근데 이건 탄성이고 네. 뭐 탄성 연성 그러니까 약간 푸시업 같은 걸 할 때 아픈 게 이거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은 디폴트가 여기라고 쳤을 때 지금 근육들은 여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바닥을 짚을 때 그냥 짚어도 문제야. 왜냐면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뭔가 손목뼈에 잘 뭔가 기대서 꺾이게 만들면 얘네는 지금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긴 해요. 근데 실제로 가동 범위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약한데. 네. 그러니까 주변 조직들이 워낙 약하고 근육도 약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는 뼈와 뼈의 충돌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걸 킹을 알려줬어요. 힘주라고. 세게 주세요. 바닥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것 또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폴트 값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작 자체가 강한 힘을 주고 내 편한 상태에서 나는 이게 편한데 막 힘을 줘. 그러면 얘네는 야 너 긴장하지 마 힘 풀어 이렇게 되겠죠. 네. 둘 다 똑같죠. 어쨌든 푸시업이라는 동작이 제일 힘든 거야 그 사람한테. 힘을 줘도 아프고 안 줘도 아프고 그러면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 여기에서 병원에서는 이런 거를 맷으로 해요. 맷, 근에너지 기법 PNF랑 비슷하게 점차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 중간중간 내가 약간의 저항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등쳐 움직여 좀 기다려주고 또 움직여 움직여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오면서도 부하를 실었을 때 괜찮다라는 거를 얘네한테 심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손목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나도 이런 걸 잘 시키지는 않는데 이걸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는 무게를 들고 아주 가벼운 거 아니면 주먹을 좀 꽉 쥐고 그냥 힘을 준 상태에서 버티세요. 회원님이 괜찮은 범위까지 가서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늘어나니까 뒤쪽이 그럼 버텨. 앞 힘들 거야. 되게 막 쥐날 수도 있고 그럼 좀 버텨주는 거야. 10초 정도 그리고 쉬고 뭐 조금씩 도와줘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손가락을 힘을 빼고도 하고 나중에 무게도 들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변하겠죠. 기준이 힘을 주고 와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또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그 우리가 여기 척수관 통로 있잖아요. 신경근 통로 여기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보통 이런 통로들이 좁아져도 손목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근관 통로가 좁아졌다는 거는 뭐 주변 조직들이 과한 긴장 상태일 수도 있고 근육 같은 게 평상시에 너무 약하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니면 그냥 뭔가 이제 반복적인 과사용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부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파악을 하려면 우선은 병원에 가보는 게 제일 좋죠. 간호사니까 내가 지금 염증이 있는지 이게 이 통로가 정말 좁아질 정도로 주변에 근육들이 항상 긴장을 해 있는지 뭔가 연부 조직들도 뭔가 이게 유착이 있거나 아니면 안정성이 떨어져서 내가 긴장을 할 수도 있고 과사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제가 지금 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스페셜 테스트에는 있어요. 손목 부위 스페셜 테스트 치면 나와요. 되게 많이.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뭔지를 우선 파악을 하고 그냥 약한 건지 똑같이 약한데 자주 사용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떤 염증 뭔가 유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어찌 됐건 간에 그 둘 다 안정성은 만들어지긴 해야 돼요. 대신에 정확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거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여기 콜이 이렇게 한 마디 이상 띄어져 있는 만약에 그런 경우였으면 그런 사람도 운동을 통해서 안정성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야죠. 불안정한 거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뼈 모양이 다르다고 푸시업을 안 할 사람은 아니니까. 푸시업을 피해 갈 수는 있겠죠, 그죠? 내가 손목 아래도 좀 착용하고 최대한 그냥 봉을 잡고 하는 가슴 운동을 하고 네. 예, 좀 손목이 덜 꺾이게 조금 더 요골적으로 무게를 더 잘 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바가 항상 우리 손에 닿을 때도 요골에 실리는 게 먼저고 얘를 가로막 활 인대들이 나눠 갖게 만들어 주는 거지 여기를 대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눠 갖는 거예요. 이 가로활 인대들이 해서 전이가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를 댄다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되긴 하지만 얘가 압박받고 압박받으면서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푸시업을 할 때도 여길 대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닿아야 돼요. 여길 같이 대야지도 원래는 아니긴 해요. 얘를 대다가 얘를 대는 순간 이쪽으로 빠지거든. 네. 뭐 이런 것들 운동할 때 좀 알려주고 마우스 잡거나 키보드 지지할 때도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길 대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척골 쪽 여길 대는 사람들 있잖아. 여길 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길 대면 손목이 돌아가야 되잖아. 네. 어깨가 그러니까 손목이 아픈 게 문제여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마우스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좋고 뭐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된다면 여길 대라고 하죠. 여길 포기하더라도 이게 더 안정적인 자세거든요. 네. 이러면 안 아파요. 손목이 절대. 여길 대면 손목이 아파요. 여길 대면 오히려 괜찮고 여기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 여기에 집중해서 할 때 이점은 없는 건가요? 이쪽으로 척골 쪽으로 그렇죠. 원이부 쪽은 척골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근이부는 척골에 무게가 실리는 게 맞고 얘 뼈에 여기에 벤치프레스 할 때도 척골에 무게를 실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여기 실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오는 그 힘들이 나눠 갖고 뭔가 힘이 여기에 받쳐지듯이 잡으라는 의미지 척골 쪽에 힘을 싣진 않아요 절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럼 불안정해져. 가쪽 편향이 되면서. 네. 우리는 이 상태로 주먹 세게 못 져요. 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를 누르면 세게 질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잡아야 돼. 이렇게 눌렀어. 세게 줘봐요. 힘들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여긴 눌려도 세게 줄 수는 있어. 엄지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요것도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딱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뭔가 이 손바닥을 짚는 꽉 악력, 파악력이 센 느낌. 그 다음에 어쨌든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엄지를 내가 이렇게 구부려서 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붙이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쥐더라도 여기를 뭔가 이쪽으로 붙이는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힘이 들어가게. 이게 제일 센 파악력 상태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중립이에요. 지금 여기 한 30도 이렇게 여기도 한 약간 각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힘 근육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먹을 선생님들이 꽉 쥐었을 때 손목이 어느 쪽으로 약간 편향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굴곡과 신전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지금 가쪽 편향해 보세요.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힘을 제대로 못 준 거야. 난 지금 여기 아팠어요. 방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이게 내가 정말 부동의 힘 정말 꽉 쥐면요 손목을 못 움직여야 돼요. 아예 움직일 엄두가 안 나야 돼요.
약간 풀면 움직여지겠지. 엄지손가락 쪽에 힘을 풀면 가축 편향이 될 거예요. 편하게 약간 풀어주면. 왜냐면 엄지손가락 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지금 이 활수익은 쪽 힘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셀 때 못 가져. 반대 힘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내가 활수익은 쪽으로 힘을 준 상태에서는 가축 편향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먹을 꽉 쳤을 때 이 손목의 어떤 편향 방향이 이쪽은 아니란 말이야. 가쪽은 아니야. 그죠? 오히려 안쪽 편향 쪽이잖아요. 그죠? 그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손목 상태를 봐야죠. 힘을 빼보세요 했을 때 가쪽 편향이 심하면 이 사람 손목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동해야겠죠. 여기를 쓰는 이쪽 운동을 해야지. 엄지를 이렇게 들어주는 이쪽 편향근. 해머컬 같은 거 도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고만 있더라도 운동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뺐을 때도 약간 이쪽 편향이 유지가 될 테고. 그래야 요골 쪽에 힘이 실리고 뭔가를 이제 움직일 때도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져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너무 멀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가 가까워야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목의 어떤 편향이 너무 이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힘을 툭 뺐을 때 이렇게 되는 분들. 이런 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야 돼. 힘이 있으니까. 그죠?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잠깐만. 이게 안쪽 편향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해부학적 자세니까. 이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디비에이션. 이게 라터럴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러면 내측 편향. 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측 편향. 내측 편향인 사람들은요 보통 손바닥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팔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앵글이 큰 사람들 요 앵글 우리가 보통 한 15도 정도 이하로 벌어져야 돼요. 남자는 한 10도, 여성은 최대 15도. 요 상완과 요 각도. 근데 이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애초에 비정상.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이가 크면 지금 제 손바닥 해망이 이쪽이고 아니냐 이게 막 꺾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뭔가 손바닥을 들 때 제 손바닥이 이렇게 엎어지진 않죠, 그죠? 이 상태 그대로 들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근데 이 각이 만약에 난 지금 뼈가 안 크니까 각도가 그냥 정상적으로 되는데 약간 아까 말했던 그 디비에이션 느낌이 나게 돼요. 주먹을 꽉 쥐었을 때가 아니라 약간 가축 편향 느낌. 얘가 벌어진 만큼. 약간 이렇게 돼. 그런 사람들은 이 각도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할 때. 여성분들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 각도를 내가 어떤 보상 패턴에 의해서 안 그래 보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를 내회전시키거나, 그지? 각도를. 아니면 내가 손바닥을 일류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니까 손목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겠죠, 그죠?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 앵글, 각도. 그거는 기준은 저기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각도도 보고 손목 편향이 어느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편향돼 있다면 조금 정상적인 각도로 가져온 다음에 지금 좀 팽팽한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각도에 걔네들 좀 풀어주고 강화시키고 이것도 해주고. 그래서 모르면 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외회전근 강화 뒤쪽. 이때 꼭 수건 끼고 수건을 약간 압박하세요. 그래야 외전근을 안 쓰니까. 내전근이 온다면 외전근을 못 쓰잖아요. 근데 보통 외회전할 때 외전근을 많이 쓰니까 일반 사람들은 실수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잡아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게 돌리면은 딱 날개 쪽에 자극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안 보이더라도 뇌회전 경향이 있을 거예요. 외회전근 운동하고 하이시근이나 이거 그립 운동하고 가동성 만들어주고 뼈 한번 모양 확인하고 각도랑 이게 너무 먼지 들어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다 도움 되니까
다른 거 궁금한 거. 연세가 조금 대신 약간 아버지 뻘 선생님인데 네. 맨날 운동을 안 하면 네. 기분이 좀 떨어지고 없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네.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설명해야 될 상황이면 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왜 그런 거죠? 퇴직하셨어요? 아니요, 일하는 중이신데. 아, 일하세요?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 호르몬 때문인가? 그래서 기분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심정 변화는 다 대부분 호르몬이잖아요. 감정 변화. 뭐 뇌에서의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해피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좀 뭐 무기력해지고 다운되고 이런 느낌이 변화가 보통 이제 그 컨디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다 호르몬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과적인 문제들이 내과적인 거지 보통 그 변화는 내가 여기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분이 안 좋아지진 않잖아요. 아프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을 할 때 막 그 말초신경 그 교감신경 이 막 위에 서면서 내가 막 각성되고 눈이 번쩍 뜨고 약간 깨어나는 느낌들. 선생님들이 아는 거 뭐 아드레날린 대표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되게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연계돼서 어떤 단백동화나 뭐 혹은 이제 약간의 이화 대사 작용이나 뭐 그 회복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 호르몬들의 반응도 조금 있고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그 신날 때 나온다고 하는 그 도파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주죠. 우리한테는 깨어 있다. 뭔가 이제 쾌감. 그래서 실제로 운동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쾌감 지수에 미치는 영향. 이게 쌤한테 옛날에 한번 숙제를 내줬는데 그 약간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그 약간 그 사랑 나누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쾌감 지수가 올라갈 만한 상황들을 실험을 했을 때 운동 또한 생각보다는 낮았지만 나는 꽤 몇 순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쾌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호르몬. 그죠? 그럼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어느 정도 강도? 출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쌤한테는 했었어. 강도.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단백동화,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뭐 뇌 건강, 내과적인 어떤 건강, 심폐 다 포함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우리의 신체 조직들이 발달해야 되는 거잖아. 호르몬도 뭔가 건강하게 분비가 잘 돼야 되고,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뭐 뇌 세포도 쉽게 말하면은 뭔가 퇴행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온전하게 잘 살아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아미노산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인슐린 호르몬도 아미노산 가지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러니까 단백동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건강 혹은 어떤 심리적 상태, 육체적인 건강 다 포함했을 때 우리가 운동의 목적을 이 전체라고 보면은 그 60%에서 80% 강도 60%에서 80% 정도 사이의 강도는 최소 돼야 어떤 이런 단백동화 상태를 만들어내거나 몸에서 근 손실을 뭔가 채워주거나 근육량을 근면적을 늘려주는 어떤 세포 발달에 필요한 그런 호르몬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스위치가 온이 되는 거예요. 그 mTOR이라고 하는 그 기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60에서 80%를 우리가 막 가스경항기 같은 걸 차고 잴 수는 없으니까 VO2max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100분율법으로 220 빼기 본인 나이 그 수치가 이제 기준이 돼서 곱하기 0.6, 0.8 정도가 되는 심박수 수준의 운동을 하라는 것이. 저 예전에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앉았다 일어나면 뭐 허벅지도 기어벅지도 엉덩이도 쓰잖아요. 근데 그 근육을 썼음에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음. 선생님한테 제가 매달리라고 했어요 여기. 근데 저게 안전해. 딱 매달려서 선생님이 매달렸을 때 제가 선생님 허리에 벨트를 차고 그 원판을 하나씩 매달기 시작해요. 무게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 잘 못 버티는 무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바로 떨어지기 직전 무게까지는 선생님이 다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질 거란 말이야. 손이 묶여 있지 않은 한. 안 다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운동 중에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점 상해의 위험은 높아지겠죠. 무게가 증가될수록. 하지만 다치지 않고 떨어지겠지. 떨어져서 다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때 기계적 손상에 대한 어떤 반응은 우리가 처음에 그당 매달려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상해 위험이 높아질수록 내 근육의 어떤 기계적인 손상은 점점점 그 확률이 증가하겠죠. 근데 완전한 파열은 되진 않고 근섬유가 약간 찢어지는 느낌들. 이게 아까 말했던 60에서 80% 강도고, 그 기계적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잠깐 셀게요. 우리가 근육 그 관절 부위에 있는 수용기들은 제가 저번에 어떤 뼈에 있는 그 PNF 할 때 그 고유 수용기 얘네 말고 관절 내에 있는 담겨져 있는 수용기 4가지. 그 안에는 건도 어쨌든 뼈 근처니까 GTO 얘도 그 중에 포함되기도 해요. 근데 요거 말고 그 근육 섬유 내에 있는 그 금방추 말고 또 다른 센서들이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금방추 말고 금방추는 그 약간 척수 단위의 반사 작용을 일으키는 거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센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 내에 어떤 센서들이 반응을 해서 내 몸에서 그 동화작용, 쉽게 말하면 근합성 그런 신호를 만들어내서 호르몬 반응을 이끌어낼 때 가장 적합한 그 중량 운동 부하에 대한 어떤 강도가 아까랑 똑같아요. 60에서 80% 사이. 이거는 원RM 기준일 수도 있고 심박수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어요. 이게 기준이 뭐였는지, 심박수였는지 원RM이었는지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그 정도 강도가 됐을 때 기계적 손상이 활발하다는 거냐, 쉽게 말하면. 손상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달려 있을 때는 선생님은 온리 매달려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치 랩풀다운 할 때처럼 광배에 먹여야지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매달릴 거 아니야. 하다 보니 광배가 지치고 팔이 지치는 것이. 그죠? 근데 그 행잉 매달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턱걸이 동작이잖아요. 행잉. 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버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랩풀다운이나 친업은 이런 형태로 해요? 아니면 광배를 먹여요, 일부러? 뭔가 먹이는 사람들이 주로 힘들어요. 그 60에서 80%가 되기 직전에도, 훨씬 전에도 광배 자극이 많이 와. 왜? 인위적이니까. 실제로 랩풀다운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자극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죠. 이렇게 W자를 만들잖아. 원래는 쉽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광배는 쓰일 때 쓰이는 거지. 쓰려고 쓰면은 인위적인 거야. 항상 말하지만 모든 근육은. 그러니까 무게를 늘리는 게 낫지. 내가 작은 부하에서 자극을 느끼는 게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맞긴 해요. 왜냐면 그런 통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가벼운 무게일 때는 통제하면 안 돼요. 그 우리가 말하는 고립을 만들면 안 돼요. 막 광배 세워서 어깨 찌부시키는 느낌.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회원님들은 애초에 이런 느낌 말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 황철순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 할게 하고 광배 세우래. 그거 누르세요. 이렇게 시켜. 그러면 지금 인위적인 거잖아요. 광배로 당기기 때문에 올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기계적 손상 있긴 해요. 근데 다칠 확률이 되게 높지. 내가 직접 만들어낸 강도예요. 무게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광배근은 예를 들면 광배근을 먼저 수축시켰어요. 혹은 삼두, 장두. 보통은 삼두, 장두랑 어깨 후면, 그 다음에 약간의 광배를 같이 수축시켜야 이 라인업 느낌이 나거든요. 그죠? 삼두, 장두, 어깨 후면, 광배 쪽. 그러면 올라가는 근육에 다 반대거나 뒤쪽 완전 반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 근육들을 꽉 잡으니까 내가 지금 강도를 높인 거야. 얘는 기계적 손상이 나타날 확률은 증가한 게 맞아요. 맨몸으로 할 때보다. 대신에 다칠 확률이 높아지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어떤 컨트롤? 그 동시 수축, 코액티베이션, 활성화. 그 기랑근과 주둔근의 굉장히 빠른 교대. 이게 운동신경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0.03 막 이런 초 단위가 있어요. 선수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엘리트 선수들은 잡고 올리고 잡고 올리고 굉장히 빠르게 막 변해.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주다가 올렸는데 만약에 살짝 풀렸어요. 너무 느려. 그러면 그 순간 다칠 수도 있는 거야. 무거운 무게. 쪼이고 있고 막 힘을 풀려. 그 시간이 오래되면 다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유익한 기계적 손상이라보다는 그냥 상해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인위적인 자세들이. 근데 보디빌더들은 운동신경이 좋다면 안 다쳐요. 잘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을 하기에는 이게 유리하긴 해. 목적이 있잖아요. 보디빌딩. 근데 기능적인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럼 이게 펑셔널한 게 아니냐? 보디빌더들한테는 이게 펑셔널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펑셔널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보디빌더는 필요하죠. 유도 선수들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의 체중이 나보다 만약에 비슷해. 70kg 정도야. 근데 막 자기는 벤치프레스 160 들어. 그럼 상대적으로 가볍잖아요. 70kg.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도 마치 100 몇십 킬로를 들 때처럼 어깨, 몸통의 회전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내가 다치지 않고 뭔가 이 사람 넘기려고 할 때 그냥 힘을 빼고 넘기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힘을 확 줘서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내가 몸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엎어치기를 하겠죠. 이럴 때는 쓸데없는 그 강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유연하지 못한 단단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죠, 그죠? 럭비 선수들. 근데 우리가 일반 초보자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티칭, 건강한 운동을 알려줄 때는 관절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하나도 유익하지 않긴 해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드러운 느낌, 어떤 유연한 평소의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걸 먼저 시키고 나중에 근육량이 표준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보디빌딩 그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유익하지. 그래서 아무튼 그 자극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할 때 처음 점프를 해보는 사람들은 떨어졌을 때 충격량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저번에 내가 시켰어. 저기 우드박스 떨어지는 거. 플라이오메트리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어가는 동작이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나도 이 트레이닝 잘 안 하니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자지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고도 금방 튀어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그냥 버틴 거잖아요. 힘을 줘서 버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이 당연히 탄성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아니라 받아내야 돼요. 받아냈을 때 오는 충격을 그 필요한 부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내야 운동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못하겠어.
왜냐면 머릿속은 나도 이게 트레이닝을 시키긴 하는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 기계적 탄성, 건의 탄성은 어쨌든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야 뭔가 수축한 느낌을 줘야 건이 늘어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꼭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강성을 만들어서 얘를 늘려야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얘네가 강해져서 이 정도의 충격에는 안 늘어나야 얘네가 점점 탄성력을 받는 거거든. 이것도 인위적이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포인트는 플라이오메트릭의 포인트는 떨어졌을 때 내가 충격을 온 관절에 힘을 줘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최대한 빠르게 도약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충격을 흡수를 정말 내가 힘을 줘서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쇄가 되거든. 에너지가 상쇄시키지 않고 그대로 흘러들었다가 내가 빠르게 전환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플레이오메트릭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지 뭔가 이 힘 이게 아니야. 이해되죠? 차라리 이게 피용 하고 빨리 뛰어야지. 뭔가 딱딱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왜 플라이오메트릭 물어봤죠? 뭐지? 네, 왜 그 처음 질문은 저번에 처음 질문 내가 해본다 그랬잖아 플라이오메트릭.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 오히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보통 근데 뭐 자세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그 목욕탕 의자에 앉으시면 앉을 수 있으면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그럼 보통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욕탕 의자를 엉덩이 밑에 두고 그냥 그 정도 넘어지지 않고 잘 앉는 사람은 균형 유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 않는 이상 엉덩이를 뒤로 확 빼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트윙크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잘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 앉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한 어머니 뻘 되는 분인데 운동을 거의 생활화 하시고 엄청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바닥에 앉으려고 하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한 3일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데도 그런 게 왜 일어나는 건지. 뭐 바닥에 앉으려다가 삐끗 회전 측굴에 대한 근데 막 골프를 치면 그 라운딩? 라운딩 하고 헬스 할 정도의 체력이시거든요. 그러면 회전 어느 정도 저항이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봐도 다칠 수 있잖아요 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바닥에 앉을 거예요. 이렇게 손을 짚고 그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으려면 내가 손을 이 정도 뻗어야 닿고 이때 내가 하체에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내리고 이게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움직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보통 안 다쳐요. 당연 내가 그냥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앉을 때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임이 나오면 보통 안 다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손을 댄 순간 살짝 미끄러졌어. 이러면 다치는 거거든요. 순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살짝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많이 앉아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심해. 그리고 소파 밑엔 잘 안 앉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좌식 앉으래. 어디 갔더니 식당 바닥에 앉으래. 그럼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노화도 진행됐고 뭐 예를 들면 한 달 전과 지금의 근력 상태도 다를 수 있고 운동 생력이 떨어지니까 뭐 바닥에 약간 방석에 깔려 있었는데 미끌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손잡이 같은 거 의자 변기 손잡이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사회복지 같은 데에서는 그게 이제 항상 정해진 곳에 단단하게 침대 맡에도 손잡이가 다 이걸 뭔가 잡고 움직여야 안전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뭐 당연히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당연히 안 되고
얘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다쳐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정을 잘 시켜 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는 게 근력을 받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거보다도 얘네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고정이. 그러니까 막 피스를 받거든요, 무조건. 뭐 제 생각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앉을 때 그 순간에 나온 형상이 본인이 여태까지 앉던 방식과 조금 달랐을 거야. 뭐 다리를 조금 다른 위치에 뒀다던가. 그 어린 애기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뭐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괜찮잖아요. 안 다치죠. 왜냐면 유연하잖아요. 아직 노화로 인해서 좀 노화로 인해서 몸의 수분이 떨어지고 피부가 막 촉촉하지 못해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수분 보유량이 줄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정말 수분 보유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촉촉하지 않잖아요. 촉촉하지 않다는 건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뛰놀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면서 관절을 자유자재로 막 쓰다가 지금 우리 정도 나이만 돼도 샌들 나이 정도만 돼도 지금 100m 달리기 같은 거 언제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100m 달리기 안 해보잖아요. 네. 트랙에서 뛰는 거랑 여기서 뛰는 건 또 다르니까 다르죠. 릴레이 안 해도 할 일이 없잖아요. 옆으로 막 회전력을 하면서 철봉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최근에 밖에서? 이렇게요? 없잖아. 이런 거 없잖아. 없잖아요. 나무 올라가기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 움직임에 대한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굳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뇌에는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있어도 그 움직임을 해야 할 때 쓰이는 어떤 수행력 수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전에 대한 그 운동들을 많이 했어도 실생활에서 내가 그런 동작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게 운동을 한다 그래서 꼭 안 다친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그 자주 넘어지는 분들 아니면 수술 후 이제 마비가 오셨거나 수술을 하셔서 재활 훈련 시킬 때도 뭔가 그 척수 단위에서의 반사작용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보다는 그냥 단순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맨날 똑같은 거 그냥 약간 뭐랄까 미리 예측한 그런 움직임들을 연습을 시키거든요. 바닥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분들은 지금 더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더 조금 더 그 정형화된 몇 가지 동작들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든 할머니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앉죠. 그죠. 그게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막 이렇게 앉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도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준비할 때인 거죠. 저 그러면 이거 담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담이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많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이랑 지금 이분이 담 걸린 상황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골반은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본 바와 논문상에서는 뭐 거의 한 70-80% 이상이 왼쪽이 앞으로 가 있어요. 무조건 골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그럼 상체는 반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대라는 게 어깨팔이 앞이고 흉추는 뒤로 빠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돌아간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진 않았지만 돌아간 거예요. 저 안에서. 그러니까 어깨팔은 이렇게 가 있겠지. 이해되죠? 여기 골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선생님 느끼는 느낌과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왼쪽을 짚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움직임에 익숙하게 하잖아요. 이 움직임에 지금 이쪽 회전은. 그러니까 보통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 편해요. 사람들이. 왼쪽 회전은. 차렷을 해서 왼쪽으로 회전을 쭉 하면요. 많이 돌아가거든요. 왼쪽으로 상체. 근데 오른쪽은 뭔가 불편해요. 보통 그래요. 이 갈비뼈 밑에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불편하죠. 왜? 이쪽은 잘 돌아가 있으니까. 맨날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왼손을 짚으면 잘 안 다쳐요. 가동 범위가 더 넓어지더라도 잘 안 다쳐요. 자주 하던 움직임이고 항상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내 몸만 있어. 그러니까 뭔가 더 돌아갈 것 같은 상황에선 엉덩이가 살짝 뜨거나 이러면서 피해 갈 수 있는데
보통 오른손을 짚고 가는 경우에는 다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비책이 없어요. 많이 돌아가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더 돌아가면서 약간 다치거나 늘어나면서 아니면 뭐 이제 자빠지거나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도 보통 의자 침대에 앉을 때도 잘 보면요, 그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여기에 잡는 게 있고요. 항상 침대가 이렇게 눕는 거는 머리 여기서 가게 해요. 웬만하면 저쪽에서 가요. 무조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아무튼 들어가요. 아니, 이게 다 이게 아무튼 방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아는 이런 어떤 의사분이나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이런 거 좀 아는 데는 그 봉기 방향이나 아니면 그 거기 있는 불편하신 분들한테 앉을 때 어느 방향으로 앉으라고 꼭 지시를 해요. 앉으실 때 이쪽 손잡이를 잡고 그 다음 앉고 이쪽 손잡이를 잡고 누우세요. 다리를 올리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릴 때도 뭔가 방향을 다 정해주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뭔가 회전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학습, 뭐 그 앉을 때 다쳤을 때 그 자세,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뭐 학습시킬 수밖에 없지. 안 다치려면 만약에. 그럼 이런 이 삐끗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라면 그냥 냅둬요. 그 근육이 과하게 늘어나면서 온 기전이잖아요. 다치지 말자고 순간적으로 확 단축된 거야. 그러면 주변 근육들이 지금 경직된 거예요. 그게 담이거든요. 방패.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방패를 풀진 않아요. 일부러. 그냥 내비두면 어차피 돌아오니까 1, 2주.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그대로 두는 거. 괜히 마사지 하지 말고. 잘 모르니까. 강도 같은 거를. 좀 알면은 적절하게 그 긴장한 부위가 다치지 않을 상황이라면 뼈 같은 게 잘 파악을 한 상태에서 PNF 같은 원리대로 긴장한 부위에 긴장을 풀어주는 맷 기법 같은 걸 다시 시행을 하죠. 천천히. 그래서 전에 약간 밈같이 본 것 중에 엄청 과신전에서 데드리프트하는 네. 이거 우리 어제 그저께 얘기 나왔었거든요. 나왔어요? 네. 굉장히 기괴하더라고요 자세가. 참 뭐 말이 있다고 하는데 좋다. 그게 왠지 네, 누가 봐도 이상한데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운동을 시킬 때 헷갈리는 자세들, 저도 헷갈리는 자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항상 하냐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저런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장에 있는 선반으로 비행기 수화물을 올릴 때 뭐 그런 거 많이 예를 들잖아요. 내가 과연 캐리어를 들어 올릴 때 캐리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고개를 든다는 거고 눈만 치켜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적당히 들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신전은 필요하고, 근데 과연 허리를 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안 꺾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신전은 신전인데 엉덩이에 힘을 푼 하이퍼 익스텐션은 아니고 전방경사 반대로 후방경사의 힘을 엉덩이에 받친 상태에서 골반을 좀 내미는 느낌으로 신전을 하겠죠. 엉덩이를 받쳐지는 신전. 이해되죠? 네. 왜냐면 수화물 무게도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쏠리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허리가 꺾여버리면. 네. 그러니까 엉덩이로 버티겠죠. 그러면 그 데드리프트를 꺾는 느낌으로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언제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선반에 쌀포대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겠지. 이렇게 올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안 올리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쓸 법한 움직임을 생각하면은 그냥 바닥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흉추신전이잖아요.
그 허리 과신전의 느낌이 아니긴 하죠. 근데 그렇게 시키는 원리는 뭐냐면 약간 그 스트레칭 같은 느낌. 대상자가 누워 있고 제가 이 사람의 어깨 관절을 풀어줄 거예요. 수술한 환자. 그럼 PNF 대각선 패턴을 이용해서 막 제가 이렇게 움직여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 줄 때 정확한 입력값을 다시 입력시켜 줘야 되니까 약간 뇌회전을 동반한 이런 대각선 패턴으로 올림 D1, 그 다음에 약간 내회전을 동반한 D2 방향으로 내가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팔이 올라갈 때는 관절 내에서 상완골이 외회전해야 안 다치니까, 이건 맞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내회전. 네. 이해되죠? 근데 이걸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뭐 10kg짜리를 밴드를 막 당겨요. 제가 여기서 뭐 선생님을 이렇게 딱 잡고 들어. 그럼 제가 뭐 머리를 잡았다고 쳐. 정확하게 이렇게 들까요? 아니지. 이렇게 안 들죠. 뭔가 이렇게 들겠죠. 근데도 외회전 형태로 가곤 있어.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럼 내회전력이 너무 풀리잖아요. 어깨 안정성이 떨어지잖아. 관절 중심화. 적절한 내회전과 외회전임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날개뼈도 움직일 테고, 그죠? 승모근도 쓰이고. 고래 형상은 뇌회전은 맞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내회전을 유지한 것처럼 가게 돼요. 난 이렇게 가는데 외회전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되죠? 근데 이 형태는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동작이니까 신전은 맞잖아요. 등을 위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전이 맞아, 신전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진 않아야 돼요. 원래 무게를 드는 형태, 움직임을 가져보는 게 좋긴 해요. 내가 전체적인 포스테리어 뒤쪽에 그 어떤 근막 형성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뒤쪽 사슬을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어쨌든 위로 일어나는 동작을 하면 머리도 드는 게 맞잖아요. 목도 신전시키고 흉추, 유추도 신전시키고 그 상태로 뭔가 이 상체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거고, 뭐 우리가 하는 약간 중립의 느낌에서 상체는 하체의 포스테리어 쪽 체인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집어넣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도 하늘로 움직이는 동작이긴 한데 상체의 움직임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도 쓰면서 하고 얘네도 쓰면서 하지만 더 안전한 동작은 여기. 왜? 척추는 마디가 너무 많아. 예, 낚싯대를 항상 비유하는 게, 낚싯대가 휜다 그래서 전체 마디들을 내가 여기서 줄을 여기다 하나, 여기 하나 막 이어서 이 뒤쪽 낚싯대 위에 있는 줄들을 하나하나 막 다 당기고 이렇게 낚싯대가 안 휘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낚싯대는 휘게 두죠. 그리고 난 어떻게? 끝을 잡고 힘을 주잖아요. 그죠? 힘을 쉰 상태에서 물고기를 올릴 때 나는 여기다 낚싯대 받치고 여기서 힘을 줘서 들잖아요. 이게 엉덩이. 큰 힘을 엉덩이에서 주는 거예요. 왜?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고관절이 탁 박혀있고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고 인대도 많고. 근데 이게 아니라 아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낚싯대는 땅에 꽂아놓고 나는 낚싯대 중간중간에 진짜 세게 밧줄을 막 매달아 놓고 이 밧줄도 전체를 자꾸 막 끌어당겨. 이러면은 형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오신 거죠? 이따가 잠깐만 이쪽으로 앉으세요. 편한 쪽에 앉으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대표고요. 예,